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9년 이제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고, 또 군무원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개개인별로 궁금한 점이 다르다 보니까 좀 뭐 그런 부분들은 학원에 뭐 전화 주시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드리니까 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시험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예비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17년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 시험이 35,000명 정도가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많은 직렬이 있으니까. 물론 뭐 대다수 학생들, 수험생들이 행정 직군에 몰려 있죠. 행정 직군이라고 하면 행정, 군수, 정보, 수사, 이 네 가지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행정 직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단과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대학에도 보면 문과대, 이과대, 경영대학 이렇게 있듯이 행정, 군수, 정보, 수사, 단과대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죠, 과.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단과대 안에 행정, 군수, 정보, 수사 각 학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1년 내에 그 지원했던, 17년도에 지원했던 분들이 35,000명 정도. 근데 이제 올해 지난주에 봤던 그 시험에서는 지원자가 한 5,800명 정도 늘어나서 약 4만 명 정도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군무원이 예상대로 4과목이었는데 17년에는 뭐 국어, 국사, 그리고 전공 과목 둘, 이렇게 해서 4과목이었는데 18년부터는 이제 바뀌었죠. 변경이 돼서 국사가 빠지고 국어, 전공 과목 둘,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건 맞아요, 학생들이. 그러나 과목이 축소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원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수준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18년도 시험에도 조금 문제가 작년과는 비교해서 조금 어렵게 좀 나온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건 아직 미정이지만, 뭐 지금 올해 봤던 지난주처럼의 시험 문제 큰 테두리 안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쉬워지거나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더 어렵게 냈다가는 이거는 더 큰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적정한 수준에서 더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35,000명, 뭐 4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다 보냐, 전국에 그 군무원 고사장이 약 60여 개 되는데 4만 명이 다 여기를 다 볼 수 있느냐, 다 와서 봤느냐, 또 실제로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은 원래 응시율, 실제 지원자는 이렇지만 응시자, 실제 시험에 와서 시험을 진짜 본 사람은 약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만 명이면 최대 시험을 본 인원은 2.4만 명.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60%면 24,000명 정도, 최대 인원으로 잡았을 때 24,000명 정도가 봤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만 명에서 25,000,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자는, 내 경쟁자는 약 2만 명, 24,000명, 5,0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꽈락이 있죠. 왜 그러냐면 다 응시는 하긴 하겠지만 시험을 와서 보더라도 나는 19년, 18년 시험은 아니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올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지. 또는 나는 이제 공부한 지 3개월,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 봐야지.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친구분들은 그냥 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무원 시험을 하다가 뭐 곁다리로 같이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인원들도 꽤 많고, 또 그리고 이제 뭐 OMR 카드를 제출을 잘 못했다거나 아니면 마킹을 실수해서 시험은 봤지만 결과는 제출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꽈락자가 또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점수에 이르지 못하면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인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은 더 많이
줄여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이 합격하는 인원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필기 합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다, 10명을 뽑는다라고 했으면 그 필기 합격은 사실 10명이 아니라 13명이 합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3배수, 모든 그 합격자 인원의 1.3배수. 물론 뭐 지원자,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너무 적으면 그 비율이 달라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됐을 때는 1.3배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같이 면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자리가 협소하고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회는 있구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군무원 시험이 너무나 만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세 과목이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무원 시험은 뭐 실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시중에 많이 있는 공무원 시험,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소방국어, 뭐 소방직, 뭐 경찰직 뭐 많이 있지만 군무원 시험이 그 시험에 비해서 더 쉽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냥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더 쉽다고 생각하시고 과목이 3개니까 할만하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1년에서 2년 사이가 가장 많은 인원, 합격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년 안에 뭐 6개월 만에 합격하겠지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긴 있죠, 실제로. 그러나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또 기초 지식의 어떤 베이스에 따라 다른 거라서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기는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커트라인 점수를 보고 또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커트라인 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 직군들은 그러진 않은데, 기술하고 기능 같은 경우 합격 점수가 60점도 안 되는 과목 그 직렬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한때 46점 맞고, 그러니까 4과목에서 평균 점수가 46점. 저거 맞고 100점 만점에 46점 맞고 합격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 가장 최하위 점수가 46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커트라인 점수만 보고 46점? 야, 이거 국가시험 맞아? 이거 너무 할만한데? 아니 46점이면 이거 찍어도 30점 나오는데 그럼 푸는 게 몇 개 없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기술과 기능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40점대, 50점대가 있어요. 합격 점수가.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굉장히 어려운 시험. 왜냐하면 기술과 기능은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직렬도 있고, 또 어떤 시험은 가산점이 붙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 시험 또 그 과목에 대한 대학에서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안다. 그런 분들인데도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기술 직렬, 기능 직렬이니까 합격 점수가 60점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나는 전공 과목 2과목 확실하게 하고 국어는 60점만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60점이 목표면 실제 받는 점수는 50점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안 하거든요. 나는 목표가 60점이기 때문에 100점이 목표인 사람과는 다르게 열심히 안 하게 돼요. 60점이 목표니까 어차피 뭐 틀려도 뭐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60점대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니까 점수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모든 과목에 있어서 100점, 그 각 과목마다 100점씩을 노려서 최고 점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군무원 시험을 우습게 알고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리고 기술 기능 직렬은 그렇지만 행정 직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렬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뭐 지원자가 10,0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이름이 쉽게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행정 그 직렬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 행정직도 뭐 점수, 커트라인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 점수가 작년 국방부는 87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틀려야 되는 게 약 10개에서 11개 합격이.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데 사람들은 이 행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민센터나 뭐 TV나 어디에서 봐도 뭐 행정이라는 말은 너무 피부에 쉽게 와닿으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 행정법과 행정학을 접해보면 골 때리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죠. 시작할 때는 쉬운 줄 알고 시작했는데 한 달, 2달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중도에 하차하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직렬을 선택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한테 적합한 과목, 내가 정말 이 과목이라면 내 목숨까지 내가 진짜 걸면서 한번 해볼 수 있다, 또 재미가 있다, 그런 과목에 좀 올인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좀 더 군무원 시험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합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예요. 동기부여.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365일. 뭐 지금은 남은 기간이 뭐 11개월 정도 있겠지만, 그러면 1년 내내 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3개월은 바짝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막 타는 장작처럼 막 들끓어가지고 공부에 대한 욕심에, 막 합격에 대한 열망, 그 미래 장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금방 이게 식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동기부여가 부족하니까. 목적의식이 조금 잘못돼서 가다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기부여를 가져야 되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동기부여 요소가 고생하시는 부모님 효도하려고, 합격이라는 선물을 안겨드려서 내 부모님 기뻐하시는 모습 나 보고 싶다, 그게 정말 가장 자기한테 동기부여가 많이 되면 그걸로 삼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막 비난받고 나이 먹고 뭐하냐 맨날 그 소리 들었는데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군무원 합격.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걸로 잡으셔도 되고, 또 다른 요소가 있으면 그걸로 동기부여를 잡으셔도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정말 1년 내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목표, 그 동기부여가 있으면 그걸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쉽게 내가 딴짓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공부라는 어떤 한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많이 봐왔지만 공부하면서도 핸드폰하고, 공부하면서 TV 보고 뭐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10시간을 공부하면 거의 한 5시간, 6시간, 7시간은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실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는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멘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변하지 않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군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친구들도 보면 동기부여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누가 봐도 간절해.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뽑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 물론 다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정말 이 군무원 시험이라는 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를 악물고 우리가 정말 임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새로운 어떤 도전, 또 공부를 이전에는 난 너무 안 했어요, 나는 기초 지식도 없는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다 몰라요. 몰라. 그러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또 연구하는 거 깊이 파고들면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어땠고 중학교 때 뭐 공부 못했고 뭐 하나도 몰라요, 이래도 괜찮아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그리고 정말 공부를 재밌게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군무원을 선택했다면 그런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갖고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찾아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중에 또 그런 말들이 있죠. 뉴스에 보면 뭐 군무원 채용 늘린다,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사실 그런 말을 지금 준비하는, 올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거를 귀담아 들어서 많이 뽑네? 나도 많이 뽑겠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라는 건 계획이 있으면 뭐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한 달 만에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뭐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그게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예산, 또 국회를 거쳐야 되죠. 국방위를 먼저 거쳐야 되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죠. 심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결정이 돼도 군무원 관련한 또 시스템을 국방부에서 만들어야 되죠. 채용 인원 또 조율해야 되죠. 조절해야 되죠. 자리 만들어 놔야 되죠.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고 하겠다 말하면 최소 1년에서 5년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해서 막 너무 단 꿈에 젖어 있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이 공부에 더 매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앞으로 뭐 장래에는 사실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하나의 계획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셔서 또 좋은 결과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